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직 피직스 오브 세미컨덕터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교재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음과 같이 차지 캐리어 그리고 차지 캐리어 덴시티를 어떻게 저희가 모디피케이션을 할지, 그 다음에 차지 캐리어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PM 정션의 IV 캐릭터리스틱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차지 캐리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다음과 같이 반도체에서는 3족, 4족, 5족 화합물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화합물로는 실리콘, 보롬, 알루미늄, 갈륨, 게르마늄, 알사나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포스포러스, 카본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현재 대부분 실리콘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리콘은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리콘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코밸런트 본드의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밸런트 본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음과 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프리 일렉트론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리 일렉트론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프리 일렉트론은 코밸런트 본드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프리 일렉트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전자가 있으면 홀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홀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홀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홀이 이제 다른 프리 일렉트론에 의해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채워지면 차지 캐리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코밸런트 본드가 깨지면서 프리 일렉트론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값을 얼마나 많은 프리 일렉트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당 아니 부피당 얼마나 많은 프리 일렉트론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가 밴드갭 에너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갭 에너지는 얼마나 이제 많은 코밸런트 본드로부터 프리 일렉트론이 이제 브레이크 오프, 코밸런트 본드에서 깨져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밴드갭 에너지가 1.1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밴드갭 에너지와 다음과 같이 온도의 특성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온 300 켈빈이죠. 그래서 이 온도의 상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수를 갖고 온도가 300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유전자의 개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유전자 개수는 밴드갭 에너지와 이제 템퍼레이처 T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아까 봤던 세미컨덕터들은 대부분 밴드갭 에너지는 1에서 1.5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한 실리콘에 보통은 도핑을 하게 됩니다.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불순물, 도펀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을 일정 부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리 일렉트론이나 홀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화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 일렉트론이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다음과 같이 우주 화합물인 포스포러스와 도핑이 되면, 그러면
일렉트론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일렉트론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일렉트론과 홀은 다음과 같이 프리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리 일렉트론이 다음과 같이 홀을 채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은 저희가 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돈의 n 이제 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들어오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억셉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억셉터에 이제 P를 따서 저희가 도너와 억셉터의 P를 따서 N타입과 P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오조 화합물을 넣게 되면 프리 일렉트론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런 반도체를 N타입 반도체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 3조 화합물, 보론과 같은 3조 화합물을 도핑하게 되면 홀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홀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P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는 실리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코밸런트 본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불순물을 넣어서 도펀트를 다음과 같이 포스포러스나 보론을 넣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실리콘 이제 크리스탈에 다음과 같이 불순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이 도너냐 아니면 억셉트냐에 따라서 도너냐 억셉트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N타입과 P타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N타입의 경우에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되죠.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P타입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홀이 더 많아져서 프리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다음과 같이 홀이 됩니다. 그래서 N타입은 이제 받아들이니까 도너 그러면 얘는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이제 되겠죠. 프리 일렉트론이 되겠고 걔는 우리가 N타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P타입은 이제 홀이 되니까 얘는 억셉터가 되죠. 억셉터고 이 억셉터에 P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P타입 그리고 이 억셉터는 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P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음과 같이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와 엑스트린직 세미컨덕터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불순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N타입과 P타입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과 홀의 덴시티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서 대부분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타입과 P타입에는 이제 억셉터 그리고 도너와 억셉터의 불순물의 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결정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과 홀의 덴서티를 곱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값을 저희가 ni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ni는 이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덴서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이제 일렉트론이겠죠. 는 이제 홀의 덴서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저희 곱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스퀘어 값을 얻을 수가 그럼 저희가 이제 프리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런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차지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차지가 이동한다는 거는 커런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커런트로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하죠. 첫 번째는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 커런트는 저희가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한 경우에 이제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을 하게 되면 차지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약간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동을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외부의 힘을 받기 때문에 차지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저희가 드리프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차지가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고 또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드리프트죠. 그래서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의 힘과 이 모빌리티 특성이죠. 그럼 얘 모빌리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모빌리티의 값을 곱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차지 벨러시티라고 하는 벨러시티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벨러시티는 특정 면적이죠. W와 H를 곱한 이 면적에서 그리고 이 농도의 값과 차지의 값을 곱하고 이 벨러시티 값을 곱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값을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커런트 덴서티는 앞에서 구했던 값에서 이 차지 벨러시티를 V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다음과 같이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토탈 커런트 덴서티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둘 다 이동하기 때문에 이 둘 다 이동하는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커런트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와 이제 관계가 있고 이때 다음과 같은 저희가 컨덕티비티죠. 컨덕티비티의 값에 비례해서 이제 커런트 덴시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커런트 덴시티는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둘 다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N타입이냐 P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N타입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의 이동이 전체 전류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이 P타입 같은 경우는 홀의 이동이 전체 전류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이때 일렉트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일렉트론이 이동할 때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커지면 무작정 이제 벨러시티가 증가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커지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의 제한이 걸리는 특성을 저희가 벨러시티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벨러시티 세츄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지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를 해줘서 그 힘에 의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차지가 이동을 했다면 디퓨전은 확산이죠.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많이 실험을 해봤겠지만 다음과 같이 순수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이 이 잉크가 점점 확산이 되는 걸 실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확산 현상을 저희가 디퓨전이라고 하고 반도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일정한 덴서티를 갖는 반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캐리어를 인젝션을 해주면 이 인젝션한 곳에서의 덴서티는 높겠죠. 반면에 이쪽 일정한 덴서티를 갖는데 여기에 잉크를 인가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덴서티가 계속 이와 같은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디퓨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덴서티의 차이 때문에 차지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흐르는 현상,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커런트가 흐르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이나 홀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디퓨전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각각 물질마다 도핑 레벨이 다른다든지 어떤 일렉트론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디퓨전 컨스탄트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커런트 덴서티를 최종 커런트 덴서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런트 이제 실제로는 확산 현상이 처음에는 확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모델링을 편하게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리니어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방식을 이용할 때와 이제 익스포넨셜한 방식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커런트 덴서티의 식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이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다음과 같이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고 정의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리프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사이의 식에서 저희가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수학의 상세히 배울 거고, 저희 전자회로 시간에는 이런 식이 있고 이 식을 이용해서 전류의 값을 구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